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주를 찾고 범주들 간의 관계를 설정을 했으면 이제는 걔네들을 갖다가 개발자들이 이해하기 편리한 형태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우리가 이 각각의 설계마다 그 설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아키텍처 설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은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고 하는데 가장 ER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는 곳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그럼 아키텍처의 설계의 차이는 뭐냐?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하는 거고 아키텍처 설계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계 단계에서 각각의 카테고리하고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고 이걸 갖다가 이제 상세한 테이블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을 갖다 진행을 합니다. 1단계는 재원 데이터를 갖다가 분류하는 거야. 우리가 했죠. 그래서 데이터의 피처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를 갖다가 다이어그램으로 관계성을, 범주를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는 동그라미로. 심플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되게 많은 거예요. 데이터의 피처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모여져서 사각형의 범주를 만들어내고 그 범주들 간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범주가 되고 그 안에 이런 세 가지의 데이터 피처들이 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고 그 안에 걷기 운동하고 근력 운동이 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와 카테고리들 간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갖다가 마름모로 해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링 운동 이렇게 써 있고 가운데 난이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의 의미는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운동의 난이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카테고리에는 모니터링 카테고리와 운동 카테고리가 있고 그들 간의 난이도 조절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일부를 갖다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런 카테고리는 당연히 굉장히 많겠죠.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의 추상화를 할 거냐. 그래서 이 추상화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은 ER 다이어그램이 방대해지고 추상화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은 이 개발자가 받았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이터의 피처들, 이 피처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기획하고 컨셉 모형 만들 때서부터 해서 이 피처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이 피처들이 도출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피처들이 여기에 빠짐없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피처들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사용자 분석, 과업 분석, 맥락 분석을 해서 각각의 분석에서 우리가 시스템의 구조와 관련된 것, 기능과 관련된 것, 그리고 표현과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았으니까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 ER 다이어그램의 이 동그라미로 다 표현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동그라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이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아키텍처 설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런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정적인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정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아키텍처 설계라고 한다라고 하고 이 아키텍처 설계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된 데이터들을 카테고리화하는 단계, 그리고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 그리고 이 결과를 갖다가 실제 ER 다이어그램의 형식으로 다이어그램화 하는 단계까지가 있다. 그리고 재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사실, 절차, 원리, 원칙, 이야기, 묘사, 예측, 메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분류된 데이터들을 관계를 설정할 때에는 순차적인 관계, 그리드 관계, 계층 관계, 네트워크 관계, 혼합 관계,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고, 제일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들을 카테고리화하고 카테고리화된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을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생성형 AI를 쓰는 추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아직까지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단계를 수행을 하게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람이 꼭 확인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수업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